불가마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며 지독한 여러마리를 하던 1976년 8월 1일 일요일 아침, 온 국민들에게 시원한 소낙비 같은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양정무 선수가 레슬링 패드급 결승에서 몽골의 레슬링 영웅 제베고 오이도프를 누르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 올림픽 대회에서 첫 금메달을 목에 걸고 태극기를 휘날렸습니다. 하늘도 감동했는지 꿈결 같은 메달 소식이 전해진 뒤 전국적으로 이틀 동안 시원한 장대비가 생명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올림픽에서 금메달 사냥은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121개를 따내며 금메달 보릿고개를 넘어서는 출발선의 쾌거를 이룩했고, 진성가수가 구슬프게 불려대는 보릿고개도 76년 통일부의 등장으로 완전 해갈되는데, 그렇게 1976년은 온 국민들의 뇌리와 역사 속에 깊게 각인되고 새겨졌습니다. 때로는 주연보다 더 빛이 나는 조연이 있듯이 금메달보다 더 값진 한국 낭자들의 동메달 획득 소식이 하루 전에 있었습니다. 180cm가 넘는 장신 블로킹 숲을 뚫고 강스파이크를 거침없이 날리는 164cm의 에이스 조혜정 선수를 향해 외신 기자들은 플라잉 리틀 버드, 나르는 작은 새라는 별명을 붙여주며 한국 선수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예선전부터 파죽지세로 돌풍을 일으키던 한국 대표팀에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쿠바와의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조혜정 선수가 다리를 다치고 마는데 의사는 절대로 뛰면 안 된다는 폭탄 진단을 내렸는데, 얼음찜질을 하며 아쉬움을 삼키던 조혜정의 눈에 19살 막내 백명선이 보였습니다. 조혜정은 백명선에게 메달 따서 연금 받게 되면 뭐 할 거냐고 지나가듯 물었는데, 돌아온 대답은 언니, 저 동생 6명이에요. 제가 학비를 대야 해요. 백명선과 부둥켜 안고 한참 눈물을 흘린 조혜정은 숙적 일본과 맞붙은 준결승전에 출전했지만 부상 부위를 극복하기 어려워 1세트만 뛰고 빠지는데 일본에게 통안의 패배를 당합니다. 하지만 동메달을 놓고 결전을 치르게 된 3, 4위전 상대 헝가리전에서 3대1로 역전승을 거두고 올림픽 대회 국위 종목 첫 동메달을 거머쥐면서 한국 여자 배구의 기상을 드높여줍니다. 금메달 못지않는 값진 동메달과 백명선 선수의 동생들 학비를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 기사화되면서 선수도 울었고 국민도 울었고 세계인들도 울은 잊지 못할 1976년 7월 31일 밤이었습니다. 이러한 감동의 스토리텔링을 얻고 여자 배구단은 2005년부터 V리그의 프로 시대를 열어갑니다. 조혜정 선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신장과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 준비했고, 빼어난 미모까지 갖춰 남성 팬들은 물론 여성 팬들까지 구름처럼 몰고 다니며 배구판 열기를 뜨겁게 달고 가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김연경이라는 한국이 나온 불세출의 선수가 자리하고 있으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리라 사료됩니다. 배구를 하던 큰언니의 스파이크 장면에 감전되어 어머님을 조르고 졸라 초등학교 4학년 시절부터 배구공을 만지기 시작한 김연경은 키가 자라지 않아 중학교 졸업 시기에는 축구선수로 전향을 고민했고, 어머니에게 키 크는 약이 없느냐고 애원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고등학교 2학년부터 성장판이 열려 물만 주면 쑥쑥 자라는 콩나물처럼 키가 크기 시작하여 192cm란 거목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배구를 먼저 했던 큰언니는 단체 기업과 선수 폭행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찍 선수 생활을 접고 말았습니다. 물 만난 고기처럼 기량이 일취월장한 김연경은 청소년 대표를 거쳐 고교를 졸업하고 프로무대 첫 해부터 배구판을 평정하며 이후 더 큰 무대를 향해 본인 스스로가 매니저와 스카우트가 되어 일본 프로배구와 터키리그, 중국리그를 거쳐 터키에 다시 돌아갔다가 지난해 친정팀 흥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로 거액의 손실을 감수하고 도쿄 올림픽 메달 획득을 위해 복귀하며 무적 함대팀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내놓은 장학금이 거름이 되어 현재 한국 프로여자 배구판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국가대표와 국가대표급 선수가 줄비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학폭 사건으로 경랑의 시대를 해치운
여자 프로 배구판이 연일 폭로가 이어지며 먹구름이 그리우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정과 이유로든 폭력의 정당성이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것쯤은 누구나 인지하리라 확신해 봅니다. 1992년 효성여자 배구단이 허벅지가 시퍼렇게 멍든 모습으로 경기에 임하여 부모님들이 오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맞으면서 운동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대한민국 국민 수준이 절대로 용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낸 김연경 선수와 태극 낭자들이 다시금 일심동체가 되어 몬트리올의 영광과 프로배구의 존엄을 재현하고 회복해 줄 것을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